김만배 네. 이 화천대유 소유자이죠. 김만배의 재판이 5일 또 시작이 됩니다. 대장동 재판 말고 네. 이번 재판은 390억 네. 그 개발 수익을 은닉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재판이 오늘 첫 번째로 열리는데 네. 우선 이 김만배는 네.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지난달 30일이죠. 3월 30일에 보석을 청구를 했어요. 네. 나 좀 내보내달라. 아니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내보내달라고 네.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김만배뿐만 아니라 정진상도 보석을 그렇죠. 청구, 정진상도. 김용도 보석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네. 가장 입을 안 열고 있는 3인방이 네. 다 보석 청구를 한다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 다 사회 짜고 치는 거라고 봐야죠. 네, 뭐 그러니까, 각자가 했지만 네. 그게 뭔가 좀 컨트롤 타워랄까 어디서 좀 이렇게 오더가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나오고. 이재명 쪽하고 자꾸 연결을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또 입을 맞추려는 그런 또 의도가 재판 전략이라고 봐요. 그 재판 전략이라고 봐야죠.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면은 재판정들이 이제는 거짓말하면은 재판정에서는 바로 이 허위 증언 예, 이거는 처벌이 크거든요. 예. 검찰에서는 거짓말해도 돼요. 근데 법원에서 하면 크기 때문에 입을 맞춰서 지금 재판 이제 시작하거나 저 김만배도 오늘 첫 공판이에요. 예, 첫 공판인데 그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한 거, 또 정진상도 지금 뭐 재판이 시작됐고, 4일 날 김용도 첫 그렇죠. 재판이 시작. 김용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뭐 좀 이재명 쪽하고 뭔가 돼서 같이 공동 전략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절대 이거 보석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재판이 자꾸 접촉을 지금 그동안에 김만배가 또 정진상하고도 계속 접촉을 한다는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이? 저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도 네. 대장동 또 성남 FC 이래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월 달까지는 재판 네. 준비 기일을 가질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쏙 4월에 네. 보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제 서로 짜고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입 맞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게 좀 곤란하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일일이 해야 하고 그렇죠. 마음 흔들리면은 또 그 좌장 보내가지고 또 따뜻거려야 하고. 네. 근데 이제 보석으로 딱 풀려나 있으면은 같이 대책회의도 논의하고 서로 뭐 입도 맞추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만배는 뭐 아직은 멀었습니다만은 이 재구속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진상이는 네. 지난해 11월 19일 날 구속이 돼서 6개월이면 구속 만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5월 19일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네. 김용희는 그보다 좀 더 먼저 구속이 돼서 5월 7일이면 네. 구속기간이 만료가 네. 됩니다. 6개월이면 예. 만료가 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 보석을 안 하더라도 네. 6개월이 지나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네. 기소를 해서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혐의도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 같은 경우도 유동규한테 4억 수수가 또 추가 확인이 됐거든요. 추가 확인이 됐죠. 예, 그런 거를 추가로 그 구속 영장을 해가지고 계속 좀 기한을 좀 늘려가야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버젓이 나오면은 증거인멸하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예. 김영도 지금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제히 네. 일종의 석방투쟁이라고 하나요? 뭔가 또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죠. 네. 또 지연 전략도 펴는 것 같아요. 정진상이가 이제 4일 재판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는
그 대장동 사건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한 네. 조서 네. 그걸 전부 달라. 지금 검찰은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갖고 제출했는데 진술을 번복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네. 진술 전후에 어떤 이유로 번복이 됐는지 회의 때문에 그랬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그것도 단락해갖고 옥신각신하다가 또 재판이 수년이 된 거죠. 네. 또 연기가 됐다면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5월 19일 구속기간 만료까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석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 전략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여기에 제대로 이재명 측의 반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 입증도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입 다물고 다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제일 핵심인 428호 이 부분이 미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잡아 넣어놓고 네. 이렇게 계속 신문해도 입을 열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장동 재판도 물론이고 이 428억이라는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허지부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구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은 상당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전문 증거다.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전문 증거,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뇌물이나 돈이 오가고 약속은 사실 현장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공무원이 내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받았다는 걸 검찰이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자꾸 유동규나 남욱 변호사 어떤 날 쇼핑백에 어떻게 가져가고 구체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거 갖고도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 대장동 어마어마한 당군 일의 최고 액수의 이게 부정 게이트인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처벌 안 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수사도 하고 저는 보석도 이거 함부로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반드시 저는 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조병구 부장판사 형사 합의 23부 재판장 아닙니까? 그분의 뭐 성향은 그렇게 뭐 좌편향이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판사 판단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428억에 대해서도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언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진상, 김용은 아예 그 자체를 모르는 그 없었던 일이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밝혀야 할 내용 아닙니까? 428억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고를 받고 오케이 알았어 승인 그리고 거기서 저수지에서 우리 물 빼서 쓰자 뭐 이런 정도의 무슨 얘기가 오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김만배가 얘기해야 되고 정진상이나 김용 척근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셋은 지금 입에다 완전히 자물쇠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야죠. 특히 김만배는 돈독이 오른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환수 다 돼서 네 거 한 푼도 안 남고 너는 이제 나오면 알거지야.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죠. 알거지에다가 감옥에서 아주 그냥 썩는다. 썩는다. 그렇게 이재명이 대통령 제대 않는다. 나는 감옥에서 그렇죠. 청춘 다 보낸다. 이렇게 돼야 그렇죠. 이실직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 조금이라도 챙기려면 네 가족이라도 좀 살 거 좀 남기려면은 너 지금이라도 불어. 이렇게 돼야겠죠. 또 정진상은 사실상 뭐 이재명하고 정치적인 뭐 또 경제 공동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입을 열 가능성은 없는데 김용
이 사람은 그 성남시의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정치를 좀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정치자금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최고가 5년 이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용 같은 경우는 네. 잘만 이렇게 설득하고 하면은 입을 열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김용도 딱 이게 모르 세우고 있네. 자물쇠가 되어 있네요. 하여튼 뭐 이재명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자세인데 이런 사람들은 도덕심이나 양심 같은 건 없는 거죠. 예. 어차피 이재명이가 살아나야지 나도 사는데 괜히 이재명한테 등 돌렸다가 나중에 이재명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한 배를 타서 끝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보석 신청을 했으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또 이렇게 자료들을 잘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그럼요. 이재명하고 같이 계속 수기해갖고 할 경우 나오면 또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억울하다. 뭐 예. 뭐 검찰에다 그래서 거의 뭐 고문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고 틀린 건 관심이 없어요. 김의겸 의원 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거짓말쟁이면서 한동훈 보고는 뭐 조선제일의 혀라고 자기가 제일 조선제일의 거짓말쟁이가 그럴 정도로 이재명 이 측근들이나 일당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대장동 수사를 사실은 뭐 지난해 10월부터 새 이 수사팀이 구성이 돼갖고 쭉 수사를 해온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물론 뭐 2021년 10월부터 수사를 했지만 지난해 이제 재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을 세워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석방돼서 활개치고 다니고 이재명도 잡아놓지 못한다면은 이게 공두탑이 무너져버리는 최악의 정말 우스운 경우가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 대장동 재판이랄까 대장동 수사가 흐지부지 돼버릴 경우는 저는 이 정권도 그럼요.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도둑놈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저 남미 저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투쟁하고 무조건 머리 깎고 무조건 통과시키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 정대철 헌정의장이 그랬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말 잘 대응을 해가지고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